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여러분들 기아 EV9 출시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시승을 해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데는 기아 EV9 시승 행사고요. 바로 제 옆에 EV9이 서 있습니다. 와, 기아 EV9이 대형 SUV, 3열을 가진 대형 SUV들 중에 경쟁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차 본격적으로 시승하기에 앞서서 일단 디자인 먼저 살짝 살펴볼게요. 디자인, 솔직히 여러분들 이 차 디자인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EV9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눈에 익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 포인트들, 제가 이전에 기아 디자이너 분들이나 간담회에 가서 들었던 비하인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이 이 라이트예요. 이 차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어디였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라이트를 얼마나 작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챌린지하게 도전했던 부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기에도 6개 한쪽에 12개씩 들어가 있는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충분한 광량을 내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예쁜 램프를 구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크롬 이 라인 있잖아요. 라인이 한번 뚝 끊겨서 들어갈 뻔했다고 해요. 이게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공정 라인이 없었대요. 근데 이걸 디자이너 분들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일체감 있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하나로 쭉 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다가 들어가 있지 않은 구성이라서 이쪽 앞에 차체 색상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 앞에 검은색 가니쉬가 더 얇게 뽑혀져 있는 라인을 볼 수 있어요. 기아 디자이너 분들이 라이다가 들어간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라이다가 들어가면서 미적인 요소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EV9에 더 적합한 외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 분들한테만 이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 분들이랑 엔지니어 분들이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이 차의 공력 성능을 연구했던 책임연구원분하고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미 기아 내부에서 픽스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소 안에서 최대한의 공력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원래의 목표치는 0.30이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목표를 0.28까지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디자이너들을 연구실로 불러서 어느 부분을 깎으면 되냐, 이런 실제 모건 모형을 갖다 놓고 실제 사포질을 내가면서 이런 공력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렇게 라인들이 다 바짝바짝 서 있는데, 이 앞쪽에 라인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는 약간 날카로운데 여기는 부드러워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옆모습에서 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휠 사이즈인데요. 지금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휠 사이즈는 21인치나 돼요. 근데 신기하게 EV9은 휠 사이즈 21인치가 들어간 게 전비가 더 좋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휠 사이즈가 커지면 전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휠 자체에도 공력 성능을 아주 많이 적용을 해놓은 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키우면서도 전비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공력 성능까지 챙길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옆모습을 볼 수 있고, EV9의 가장 특징적인 이 지붕 라인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뒷모습 역시도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차체 색깔의 비중을 많이 가져간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리어 램프 같은 부분은 별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구성해놓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이퍼는 안쪽에 숨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카메라가 있고, 뭐 트렁크 여는 부분은 여기 있겠네. 현대기아가 이런 걸 진짜 잘해. 그냥 있을 부분에 다 있어요. 자, 이제 빠르게 실내로 넘어와가지고 실내 좀 볼게요. 이 실내를 구성함에 있어서 EGMP를 바닥에 깔았다는 점이 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구조물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거실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지금 실내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앞에 대시보드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기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앞쪽으로 바짝 밀어놓고, 이쪽은 약간 거실의 탁자 같아 보이는 이런 재질들과 디자인을 채택해서 넣어놨고요. 이런 센터 터널 같은 경우에도 플로팅 타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래쪽은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해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상당히 개방감이 넓게 느껴지는 것도 덩달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것들을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랑 계기판 사이에 있는 지금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 LCD랑은 다르게 약간 종이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터치가 되나? 터치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핸들에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공조장치는 오토로 맞춰 놓은 다음에 온도 정도만 이렇게 바꾸잖아요. 오토를 안 하더라도 풍량 정도만 바꾸고요. 물리 버튼이랑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터치 버튼으로 넣는 부분들을 구분을 잘 해서 적절하게 배치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2열 공간에 왔는데요. 2열 공간은 제가 지금 타 있는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6인승 구성이고요. 여기서 2열 공간은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성으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7인승 구성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6인승 구성이 2열의 승객이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독립 시트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겠죠. 공간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1열을 제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저는 키가 188인데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요. 머리 공간도 아까 루프라인이 일자로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머리 공간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에서 공조장치 같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상단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버튼 누르는 감각도 이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견한 건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공기 토출구가 있는 것까지는 똑같죠? 위쪽에 이렇게 바람 구멍이 달려 있으면은 이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면은 너무 더워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닫고도 위에 있는 테두리를 돌려서 우리 무풍 에어컨 있잖아요. 바람이 은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 있다는 점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열 공간인데요. 3열 공간은 제 키가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을 이렇게 바짝 세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보통 3열 공간이 있는 SUV들을 탈 때 이 머리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른들이 잘 앉지 못하는 자리가 돼버리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앉을 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2열 좌석도 웬만한 성인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제 무릎이 약간 닿긴 하지만 그래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게 참 칭찬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등받이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것 봐. 3열 공간까지도 이렇게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꽤 많이 눕혀져. 이렇게 누워서 가면은 3열 공간에서도 꽤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적으로는 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네, 저희는 EV9을 타고 주행에 나왔는데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EV9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후륜구동 버전이랑 사륜구동 버전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는 사륜구동입니다. 둘 다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용량 자체는 99.8kWh로 똑같아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사륜구동의 7인승 기준에 이게 그나마 사륜구동 중에선 제일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톤이 넘는 거죠. 배터리를 99.8kWh나 넣어놓고도 주행 가는 거리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광고에서 보셨을 때는 500km가 넘는 걸로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후륜구동 기준으로 501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는 45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상에 찍혀있는 배터리 잔량이 79% 남아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지금 달릴 수 있는 가는 거리가 349km 이렇게 찍혀있죠. 일단 오늘 저희가 달려야 될 거리가 거의 200km를 좀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다 달린 다음에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감각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느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385마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램프에 끼어드는 구간이니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이렇게 느껴보면 속도가 그렇게 붙지 않았을 때는 확실히 가속 감각이 느껴집니다. 근데 방금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주행 모드별로 가속 페달에 약간 고삐를 걸어놓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꾼 다음에 지금 속도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와,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속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펀치력이 느껴질 정도로 385마력이 고스란히 바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에서 출력이 확 달라지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가 EV6 GT에 들어가 있는 그 고성능 인버터랑 같은 거라고 해요. 투 스테이지 인버터인데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전압을 다르게 세팅해줘서 고성능을 추구할 때는 좀 더 고전압으로 출력을 쏟아낼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5톤이 넘어가는 무게를 다루기 위해서 기아 연구원 분들이 했던 고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악셀레이터 한번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 일반 내연기관 차들처럼 출력을 뿜어내는 그런 세팅이 좀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EV9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초반부터 토크가 다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이게 너무 선형으로 가속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차들의 모든 전기차들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기하학적으로 출력이 증가하는 곡선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체감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운전하다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로 넘어오더라도 이런 가속 과정에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 부분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이 제동력만 담당하는 연구원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회생제동에 대한 기술력이 적어도 이질감을 없애는 부분에서만큼은 세계 최고다. 그걸 지금 살짝만 테스트해봐도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포시 브레이크를 밟아 나갈 때는 그냥 일반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는 양을 똑같이 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브레이크랑 회생제동이랑 이 교차하면서 제동력을 분산해 나가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질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다른 전기차들을 탈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어서 이 주행 감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V9의 주행 감각은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탄탄한 편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도 이렇게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 다리 같은 것들을 넘어갈 때 이음매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요철을 지나가더라도 엉덩이에 그 충격이 전달될 정도로 조금은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승차감이 나쁘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1열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런 승차감들은 이 2.5톤이 넘는 무게감으로 노면을 꾹꾹 누르면서 좀 잔진동들은 적당히 걸러주면서 고급스럽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시내를 다닐 때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뭐 불규칙한 노면에 움푹 패인 곳들을 지나갈 때는 좀 과도하게 차체가 흔들리는 경향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은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했으면 훨씬 개선될 수 있었을 영역이라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아에서 말하기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구조가 지금 앞쪽에는 맥멀티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셀프 레벨라이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언제나 승차감을 일정하게 편안하게 유지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그 나긋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거나 그 실내에 타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지점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쪽에 그 맥멀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G70에 들어갔던 구조랑 좀 비슷한데 이게 보통 스포츠성을 띠는 차들의 강성 유지와 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들어갔다는 그 셀프 레벨라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베라크루즈에서 이거를 호평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일정한 높이를 유지시켜 준다는 데서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들어오는 충격을 더 부드럽게 상쇄시키거나 그런 용도로는 사실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중한 차체에서는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을 넣는 게 좀 더 나긋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누리기에는 더 적합한 승차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 적어도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는 좀 넣어놔서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만들어 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저는 2열로 넘어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차이가 꽤 커요. 일단 승차감을 논하기 전에 이 정숙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열에서 아까 운전을 하면서 정숙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전기차에 관련된 소음을 싹 다 지원했던 건 물론이고 그냥 아예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이런 소음적인 측면에서 불만 사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2열로 넘어오자마자 여기 뒤쪽에 이 쿼터 글라스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상당히 꽤 크게 들려요.
1열, 2열 창문에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쓴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 쿼터글라스 쪽에는 그런 소음 방지 대책이 조금은 부실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승차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열에는 이음새 부분을 지나갈 때 엉덩이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게 막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튄다거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열에 앉아있을 때는 차체 앞뒤가 약간 롤이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쪽 바퀴랑 뒤쪽 바퀴랑 이 롤이 약간 괴리가 느껴지다 보니까 2열 승차감에서 약간 멀미를 발생시킬 여지를 만드는 거죠. 멀미라는 게 사실 내가 눈으로 보는 정보와 내 몸이 느끼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거든요. 딱 이런 데서 그런 부조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멀미를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3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3열 공간에 앉아 있는 느낌을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짐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3열이 있는 SUV에 이 3열 공간에 앉았을 때 드는 느낌들이 대체로 그래요. 약간 비상시를 대비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 이 공간에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EV9 3열 공간의 승차감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1열과 2열 대비해서 느껴지는 감각은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여기 쿼터글라스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아까 터널을 지나갈 때는 1열에 앉아있는 운전자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꽤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뭐 3열 공간에 이렇게 통풍구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다 좋은데 이 승차감 측면에서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사실 소음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컨트롤 해줬으면은 이 EV9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감각,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영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라서 노면이 아주 나쁜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얼굴이 계속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위쪽으로 받는 중력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요철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다 보니까 이건 뭐 3열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3열에 앉아가지고 100km 이상 여행을 떠난다거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짐 공간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거의 목적지에 다다라서 남은 거리가 한 26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트리미터 상으로 달려온 거리는 180km 정도를 달려왔어요. 시간은 거의 3시간 30분 정도를 달려왔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왔고 중간에 멈춰있는 시간도 있었고 전기차 전비에 불리한 고속 영역을 계속해서 달려온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기판 상에 찍혀있는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7km를 달렸다고 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합 전비가 3.9km를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찍혀있는 건 4.7km. 확실히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받는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이 복합 전비 기준이 확실히 조금 더 빡빡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전기차들을 탔을 때 이 복합 전비보다 고속 영역을 달리더라도 한 0.12 정도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EV9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점을 더 크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배터리 용량 자체도 99.8kWh나 되기 때문에 거의 47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EV9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의 경우에도 조금만 발 컨트롤을 좀 하시면 부산까지도 너끈히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를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9,500만 원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지금 9,5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승차감 측면에서 약간 볼멘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시승차의 가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9,5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대형 SUV를 타면서 이 정도 가격에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타 있는 승객 모두가 편안함을 누리고 승차감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승차감으로 일상에서는 아주 나긋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누리면서도 조금은 달릴 수 있는, 그러면서 넓은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지금 EV9은 9,5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서도 약간은 뻣뻣한 하체 감각을 보여줬고, 특히 3열 공간에서는 내가 약간은 짐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아가면서 특히 소음 측면에서 그런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한계점이었습니다. 근데요, EV9의 가격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 차의 이륜구동 시작 가격 자체가 7,300만 원 초반대에 꺾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옵션을 이것저것 넣었을 때 7,800만 원 선 정도면 충분히 이 차에서 프리미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옵션을 많이 넣을 수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실내에 있는 이런 구성들 다 넣을 수 있었고요. 1열의 통풍 시트, HDA2 이런 기능까지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9,500만 원에서 불만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7,80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런 불만들을 토로할 필요가 없어져요. 패밀리카로서 누리기에 이만한 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기차라는 이점도 따라 붙는 거고요. 뭐 배터리 용량도 그대로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넉넉하게 챙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EV9을 사실 분들이라면은 옵션을 이렇게까지 많이 넣는 거는 저는 완전히 비추. 근데 옵션을 적당히 타협해서 7천만 원대 중후반 가격대의 가격표를 가지고 이 차를 사신다면은 더없이 추천할 만한 패밀리 SUV다. 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도 진짜 한 대쯤 꼭 갖고 싶은 전기 대형 SUV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